자, 갑시다. 28페이지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4. 형제, 질문 없어요? 도영이는요? 없어요? 서은이? 숙제를 안 했으니 질문이 있나? 죽여발라 진짜. 얘나? 숙제를 했어요. 한 번 더 잔소리할 뻔. 지우? 질문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5. 질문 없는 것 같아요. 36, 37, 7번이요. 또 9번 문제 괜찮아요? 그래요? 알았어. 그래요. 그리고 또 쉬운 거는 빨빨 넘어가 줘야지. 어떻게 하나씩 다 풀어. 화학은 어려우니까요. 돼요? 자, 일단은 뭐 여기 다 풀어줘요? 중요한 거는 몇 문제 풀어봅시다. 네. 일단은 9번하고요, 7번하고 8번하고 9번하고 11번 이렇게 네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일단은 조금 문제가 길어서요. 조금 밑으로 내릴게요. 자, 실험 과정입니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수레를 올려놓고 4N의 힘으로 잡아당기면서 수레의 속력을 측정하였다. 자, 그 다음에 수레에 올려놓은 추의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그럼 뭐야? 질량을 증가시켰다 이 말이겠지? 자, 가해봐 수레를 반복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은 요 놈의 수레의 질량을 m이라고 친다면 돼요? 수레에다가 추 하나를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속도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8이라는 가속도를 가졌잖아요. 속도 변화가 8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같은 4초 동안에 4래요. 괜찮아요? 그렇다면 가속도는 수레가 있고, 그 다음에 수레 플러스 추가 있는데, 얘가 2대1이라고요. 그러면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1대2라는 사실을 내가 알죠? 괜찮아요? F는 MA니까. 돼요? 그래서 질량이 이렇게 2배가 되었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면 얘가 M이면 얘가 2M이다 이런 뜻인데, 그럼 추가 질량이 M이다 이 말이겠지? 괜찮아? 게다가 힘도 좋네요. 괜찮아? 그러면 질량도 찾을 수 있겠다. 미안. 자, 가속도 한번 구해보면, 여기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면 얼마다? 4초 동안에 8m/s니까 2m/s 제곱. 됐나요? 자, 그래서 수레의 질량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2를 곱했을 때 몇 뉴턴? 8뉴턴. 그럼 M 몇 킬로그램? 4킬로그램이네요. 맞아요? 돼요? 그러면은 추의 질량은 4킬로그램이라 총 요게 8킬로겠네요. 그쵸? 맞습니까? 8킬로. 그래서 가속도가 1이었나 봐요. 괜찮나요? 나 뭐 틀렸나? 어쩐지. 8뉴턴이 아니라 4뉴턴이잖아. 어디 갔어? 4뉴턴이 아니라 8뉴턴이잖아. 이 M 곱하기 가속도 2가 4뉴턴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얼마다? 2kg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면, 네. 수레의 질량은 2. 그 다음에 수레의 질량과 추 한 개의 질량은 같다가 맞고, 그러면 이제 추 2개니까 몇 킬로그램 됐어요? 3kg인가? 3kg의 가속도 A는 얼마인지 모르겠고, 힘은 4뉴턴이네요. 그럼 A는 얼마다? A는 4분의 3m/s 제곱. 그럼 4초일 때 얼마? V0는 3이네요. 3. 됐나요? V0는 AT잖아요. 됐어요?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9번 갑시다. 9번.
자, 그러면 질량이 2kg짜리 실에 매단 모습으로 연지 위로 40N이다. 자, 그러면 여기 가속도를 계산할 때 돼요? M분의 F니까 2kg 분의 40N 하면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맞아요? 왜 틀려요? 알짜임, 그러니까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실제 알짜임이 40N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돼요? 아래로 뭐가 있어요? 2kg이니까 아래로 무게 20N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게 40이 아니라 얼마로 바뀌어야 돼요? 20N으로 바뀌어야 되고 가속도 A는 얼마겠다? 10m/s 제곱이겠다. 물체의 무게는 20N이 맞고요. 작용하는 알짜임,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40이 아니라 20N일 거고 가속도는 10m/s 제곱. 답은 3번이고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괜찮나요? 됐어요? 넘어가요? 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10번 문제는 안 해도 되죠? 해줘요? 해줘? 안 해도 되죠? 네. 11번,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그럼 여기 가속도는 얼마겠다? 20초 동안 10배 넣었으니까 2분의 1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10초 동안에 10m 퍼 세크 변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 미터 퍼 세크 제곱. 됐나? 자, 우선 0에서 20초 동안에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운동 방향, 가속도 방향 갔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40초 동안에 등속 직선 운동을 했다 맞고요. 40에서 50초 동안에 알짜임의 크기는 이라 물어봤는데 가속도 1에다가 질량 200 곱하면 얼마예요? 200N이죠. 그래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0에서 50초 동안에 처음 방향과 반대냐. 운동 방향은 처음 방향과 반대입니까? 아니요. 아직은 처음 방향과 반대이진 않아요. 왜? 속도의 부호가 반대로 내려오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과 반대다가 틀리고요. 처음과 같긴 한데 뭐가 힘의 방향이 반대로 변한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속도가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속도 방향이 반대로 줄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답은 그러면 아마 4번인 것 같고 그다음에 0에서 50 동안에 이동한 거리 찾아라. 면적 구하면 되는 거죠. 50, 여기는 50, 여기는 20, 70 70 곱하기 10 나누기 2. 그럼 7, 5, 35, 350m. 맞네요? 됐나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번 문제로 갑시다. 자, 수평면에 놓인 ABC가 서로 접촉한 상태에서 A 방향으로 28N, 28N이 작용했다. 괜찮나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요거 알짜임부터 먼저 구하시면 4대 2대 1로 나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냥 이거는 다 나와 있으니까 가속도 구해서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네요. 가속도 구해서 구해보면 얼마입니까? 요게 총 7km인가요? 돼요? 가속도에 있는 7분의 28이니까 4m/s 제곱. 그럼 여기 알짜임은 8N. 그 다음에 16이구나. 16N. 그 다음에 42, 8N. 그 다음에 여기는 41, 4N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됐어요? 그러면 28에서 16 빼서 나머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 작용 반작용은 얼마다? 여기에 작반은 12N. 됐나요? 돼요? 그 다음에 B와 C의 작반은 12에서 8 빼서 얼마? 4N. 됐나요? 요렇게 작반. 그러면 가속도와 C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를 구하세요. 가속도는 얼마? 4m/s 제곱. C가 B를 미는 힘은 얼마? 4N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2번. 그냥 이거는 다 풀죠. 이 페이지는. 괜찮나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10kg, 5kg, 실로 연결하여 30N으로 끌어올렸다. 어머, 15kg이니까 가속도는 얼마겠다? 15분의 30. 2m/s 제곱. 돼요? 그러면 여기는 몇 뉴턴? 20N. 여기는 몇 뉴턴? 10N. 그러면 30에서 10 빼서 여기 작반 얼마? 20. 자, 그러면 1번부터 가속도는 2. 맞네요.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A가 B의 2배다. 왜? 질량이 2배니까. 자, C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0인데 10이라고 나왔어요. 답은 3번 이렇게 되면 되겠죠. 돼요? 자, 15번입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 됐나요?
자, 여기는 2kg, 3kg, 4kg. 괜찮나?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9kg인가요? 총 9kg니까 가속도는 9kg, 18N. 얼마? 2m/s 제곱. 돼요? 그러면 여기는 4N, 여기는 얼마? 4, 2, 6N, 여기는 8N 이렇게 작용한 거고.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14에서 4 빼면 얼마? 18에서 4 빼면 14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돼요? 여기는 얼마예요? 14에서 6 빼면 얼마? 8.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나요? 자, 그런데 봐봐. 똑같은 문제예요. 자,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잖아요. 여기는 몇 킬로였어요? 2kg, 3kg, 4kg. 자, 이랬고 내가 얘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괜찮나요? F라고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P, 여기는 Q. 그러면 P의 장력하고 Q의 장력의 비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건 어떻게 구할 거예요? 이게 몇 대 몇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고.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가속도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얘처럼. F가 없으니까. 그럼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알짜 힘의 비는 질량의 비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알짜 힘의 비는 얼마예요? 2F 다시. 여긴요, 3F 다시. 여긴요, 4F 다시. 맞아,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장력은 누구를 더한 값이야? 이 둘을 더한 값이겠죠. 이거 둘 다 끌어야 되잖아. 장력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몇 F? 7F 다시. 괜찮나요? 그럼 여기는 몇 F 다시? 4F 다시. 그럼 7대 4겠죠. 14대 8. 7대 4 아닙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장력의 비 7F 대 4F 로 이렇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풀 수도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1번부터 가속도는 2m/s 제곱, 비의 작용은 알짜임 6N 맞고요. 장력의 비는 3대 4가 아니라 7대 4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런 건 사진 하나 부탁합니다. 여기까지 나오게. 자, 그 다음. 자, 13번 문제로 가죠. 자, 이렇게 도르래 나오면 빼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아니야? 그랬죠? 그래서 30N, 30N, 10N인가? 이쪽에선 10N이고, 이쪽에선 30이고, 맞아요? 그러면 둘이 빼면 알짜임 몇 N이고, 20N이고. 자, 알짜임 20N이면 이제 가속도는 총질량 4kg로 나눠서 얼마다? 5m/s 제곱일 거고.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는 알짜임 5N이 윗방향으로, 여기는 3, 5, 15, 15N이 아랫방향으로. 괜찮나요? 그럼 여기 장력 얼마 걸려야 돼? 30에서 15 뺀 나머지 15N. 맞아요? 그래야지 15 위로, 아래로 10, 위로 5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5m/s 제곱이다 맞고요. B의 작용한 알짜임 15N 맞고요. 실이 잡아당기는 20N이 아니라 15N이었고요. 답은 기억니은 4번이고요. 괜찮나요? 됐어요? 지우 괜찮아?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갑시다. 자, 16번 문제. 질량이 각각 M과 M과 2M짜리 세물체 ABC가 P와 Q로 연결되어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르는 것을 골라라. 자, 가자. 이쪽으로는 뭐? MG. 이쪽으로는 뭐? EMG. 빼면 뭐? MG. 그래서 R자는 얼마다? R자는 MG. 그러면 가속도 A는 몇 M분의? 4M분의 MG. 그러면 4분의 1G. 맞아요? 돼요? 그럼 여기 R자는 얼마예요? 4분의 2mg. 맞아요? 4분의 1g를 곱해서. 그러면
EMG 있는데 4분의 2mg 빼면 얼마 나와요? 이게 4분의 8이니까 4분의 6이네. 4분의 6mg. 돼요? 그럼 여기 장력이 4분의 6mg. 맞아요? 근데 R자임이 또 얼마 있어요? 4분의 1 곱하면 여기 4분의 1mg가 R자임이잖아요? 빼면 얼마? 4분의 5mg. 4분의 5mg. 여기도 4분의 5mg. 돼요? 돼요? 그러면 얘는 또 곱해서 위쪽 방향으로 4분의 1mg. 됐나요? 자, 그러면 가속도는 4분의 1g 맞고요. 그 다음에 P가 A를 당기는 힘은 4분의 3mg가 아니라 4분의 5mg. 그 다음에 P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은 4분의 5mg.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은 4분의 6mg. 같지가 않네요. 답은 1번 떨어지겠네요. 정리. 내가 푼 거랑 조금 다르면 빨리 사진 찍으시고. 돼요? 그리고요. 혹여나 하는 말이지만 솔직히 이게 G가 다 똑같거든요. 아, 그냥 M으로 해도 된다고. 숫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짜증나서. 괜찮아요? 선생님 옛날에는 그렇게 풀었다고. 그거 있잖아. 뭐 문제 풀다 보면, 특히 물리 같은 거 문제 풀다 보면, 뭔가 M 같은 거를 안 지워도 되는데, 지워서 풀면 숫자만 있으니까 약간,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나는 그랬다고. 너희들은 뭐 알아서 풀어. 자,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 문제. 자, 아래쪽으로 몇 뉴턴 있다? 30. 이게 R자죠, 총알자. 그럼 가속도는 얼마다? 30뉴턴을 총 질량 5kg로 나눴어. 그럼 6m/s 제곱. 맞아요? 그러면 6, 38, 18뉴턴이 여기 R자. 여긴 6, 2, 12, 12뉴턴이 여기 R자. 괜찮나요? 자, 그러면 장력 찾아야죠. 장력은 얼마다? 여기 12뉴턴, 여기 12뉴턴. 이렇게 떨어진 거네요. 가속도는 6, 장력은 12.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디귿이죠. 돼요? 자, 0.75m 내려왔을 때 A의 속력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속도가 6m/s 제곱인 거 알아. 돼? 그럼 뭐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샥 VT 그래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가 T일 때 얼마란 얘기야? 6T란 얘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 면적이 얼마라는 거야? 0.75. 돼요? 그럼 6t제곱이 2분의 1 곱하기 6t제곱이 이렇게 하여튼 0.75니까 괜찮아? 0.75는 얼마다? 2분의 1 곱하기 6t의 제곱이라면 약분의 3이고요. 이거 4분의 3인 거 알아요? 돼요? 3, 3 지워지셔서 t제곱이 4분의 1이에요. 그럼 t는 얼마예요? t는 2분의 1초. 6m/s가 아니라 3m/s. 괜찮나요? 가속도는 6m/s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괜찮나요? 돼, 안 돼? 괜찮아? 다음 페이지. 자, 17번부터 또. 왜 이렇게 많아, 문제가? 몇 번까지야, 이거? 아이씨, 2페이지 더 있네, 아직도. 알았어요. 빨리 해볼게요. 자, 그림 가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구간 A와 B를 차례대로 지나는 모습이다. 자, 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다. 자, 구간 A에서는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가 FA로 일정이고, 여기가 FA로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인가 봐요. 자, 그 다음에 B에서는 작용한 R자임의 크기가 FB로 일정이다. 여기가 FB로 이렇게 일정한 속도가 그래서 줄어들었나 봐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이고 너는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줄였다 이 말이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물체가 3t일 때 B 구간을 벗어났다라고 되어 있네요. 괜찮나요? 돼요? 자, 그럼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우선은 가속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잠깐만요. 여기 마이너스 FB.
아이고, FB. 여기 FB. 이쪽까지 이렇게 해서. 괜찮나요? 자, 그러면 가속도의 B를 한번 구해볼까요? 가속도는 몇 T분의? 2T분의 V네요. 그쵸? 맞아요? 여기는 2T분의 V고. 자, 여기는 몇 T분의? T분의 몇 V? 2V가 바뀌었네요. 그쵸? 돼요? 그러면 가속도 B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가 1대 4네요. 맞아요? 자, 가속도의 B가 1대 4라면 FA 대 FB도 1대 4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왜? 질량이 바뀌진 않잖아요. 돼요? 자, 그래서 FA 대 FB도 1대 4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될까요? 자, 그 다음에 그 구간 사이의 거리를 묻기도 해요. 요 거리와 요 거리의 B를 구해라. 맞아요? 구간별 B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편하냐면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가시는 게 편해요. 괜찮아? 그러니까 V와 2V의 중간값 얼마입니까? 1.5V.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3V 곱하기 몇 T? 2T 동안의 구간별 거리. 여긴요, 2V와 0의 중간값이면 V잖아요. 평균 속력. 맞아요? 그러니까 V 곱하기 시간 T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거리비는 구간별 거리비는 몇 대 몇이다? 3대 1인가?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1번부터 구간 A에서 이동한 거리가 구간 B에 이동한 거리의 3배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방향은 A 구간과 B 구간이 서로 반대. 맞네요. 자, A와 B는 1대 2다. 1대 4네요. 기억니은 답은 4번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괜찮나요? 정리. 또 맞다고 해. 하나도 안 풀어놓고. 아, 복습은 하겠지만. 그래도. 됐습니까? 자, 19번으로 갑시다. 그림과 같이 실로 연결된 A와 B가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림 나는 A와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A와 B의 질량은 1kg, 2kg, 그 다음에 B에는 F라는 놈이 작용했어. 근데 어쨌든 여기에 가속도를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4초 동안에 8m/s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2m/s 제곱. 못 찾으면 죽어, 그냥. 그 다음에 여기는 2초 동안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요거 두 번째는 얼마다? 1m/s 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봐봐야 돼. 여기에 R자임, 맨 처음에 R자임은 2m/s 제곱 집어넣어서 여기는 2뉴턴, 여기는 4뉴턴, 그럼 합치면 몇 뉴턴? 6뉴턴 이렇게 작용을 했겠죠. 그럼 여기 R자임은 얼마겠어요? 장력은 얼마겠어요? 빼서 얼마? 2뉴턴 이렇게 나타났겠죠. 자, 그 다음에 구간 1에서는 얼마예요? 여기가 1m/s 제곱이니까 1뉴턴, 여기는 2뉴턴, 그럼 합력 F는 3뉴턴 이렇게 작용을 했겠죠. 괜찮나요? 그럼 여기에 장력은 얼마였겠다? 1뉴턴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초일 때 F는 6뉴턴인데 4뉴턴으로 잘못 나왔고요. 자, 6초일 때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1뉴턴이다. 맞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2뉴턴이냐 1뉴턴이냐 이건데 2초일 때는 몇 뉴턴? 2뉴턴. 6초일 때는 몇 뉴턴? 1뉴턴의 2배. 맞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디귿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죠. 물리가. 맞습니까?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수능은 엄청 어려워요. 내신은 이런 거 나와도 애들 막 틀립니다. 내신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막 내요. 진짜로. 이 얼척없는 쉬운 문제를. 됐습니까? 내신은 그래요. 근데 수능은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 18번, 20번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20번도 근데 풀어야 되나요? 20번 풀어요? 얘는 안 풀어도 되나요? 성재, 여기는, 지우는, 여기 숙제했습니까? 20번 풀어요? 그쵸? 안 풀어도 되죠? 그러면 선생님 18번 문제 풀고 좀 몇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으차. 자, 그림 가는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저울을 올려놓고 사람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런데 사람의 질량은 500kg,
그럼 중력 가속도는 10이니까 몸무게는 몇 개였겠다? 몸무게는 500N이었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0초일 때 엘리베이터는 정지했다라고 해놨어요. 괜찮습니까? 정지해 있었는데, 얘가 600N이 나타났어요. 왜요? 왜냐면 윗방향으로 가속이 되잖아요. 돼요? 윗방향으로 가속이 되면 얘가 눌려지는 힘이 더 많이 눌려집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위로 600N 이렇게 정지해 있었으면 지금 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돼요? 그러면 500N은 원래 있었으니까 돼요? 원래 있었으니까 얘는 윗방향의 힘 때문에 뭐가 나타났다? 윗방향, 그러니까 아랫방향 500, 윗방향 600이면 됐나요? 윗방향 600이면 얼마란 얘기야? 잠깐만요. 아, 윗방향으로 100이 더 있었다는 얘기죠? 네. 아, 그러니까 알자임은 이거 위로 나와야 되는데 윗방향이라는 얘기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그래요? 자, 어쨌든 봐봐. 여기에 500N 빼면 돼요? 얘를 가속시키는 힘은 얼마란 얘기야? 실제로 가속시키는 힘은. 600N을 얘가 위로 이렇게 작용을 시켰다고요. 괜찮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몸무게가 600으로 나온 건데 괜찮나요? 그러면 아랫방향으로 500이 있으니까 이제 이 실제로 알자는 얼마란 얘기야? 실제로 알자는 100N이라는 얘기죠. 알자가 100N.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위로 500이니까 알자가 얼마다? 빵뉴턴. 그럼 이거는 알자가 얼마다? 알자가 100N이긴 한데 이번에는 아래로 100N이겠죠. 그러니까 그 아래로 100N, 위에 400밖에 안 되니까 무게가 더 무거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자가 아래로 100N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나요? 돼요? 그러면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면 가속도는 얼마로 나와야 돼? 50kg이니까 가속도는 얼마? 2m/s 제곱이어야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빵이고요. 여기는 그 다음 반대로 2m/s 제곱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다시 속도 시간 그래프로 한번 다시 그려보면 됐나요? 돼요? 맨 처음에는 빨라졌다가 일정하다가 느려졌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T1, 여기까지 T2, 그 다음에 여기 T3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고요. 괜찮나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뭐 2m/s 제곱으로 증가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쵸? 괜찮아요? 속도가. 사람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T0에서 T1까지 사람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는데 괜찮나? 사람의 가속도의 크기는 12m/s 제곱이냐? 그렇지 않죠. 사람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예요? 2m/s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등속 운동을 했니? 네. 그 다음에 T2일 때 운동방이 바뀌었니? 바뀌진 않았어요. 어땠어요? 속도가 느려졌지. 괜찮나요? 그래서 틀려요. 그럼 답은 2번이겠죠.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1번. 자, 지면 위에 질량이 1kg, 3kg, A와 B가 놓였다 했다. 이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는데. 자, 중력 가속도가 10이래요.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라고 했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풀어라 이 말이었죠. 자, 여기는 무게가 있어요. 몇 뉴턴이? 10뉴턴이. 그럼 이 10뉴턴 때문에 A가 B를 미는 힘 10뉴턴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B가 A를 들어 올려주는 힘 작용 반작용 10뉴턴으로 합력 0인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B의 무게 몇 뉴턴이 있어요? 또 30이 있어요. 그러면 바닥을 얼마로 눌렀다? 바닥을 40으로 눌렀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지면이 얘를 얼마로 들어 올려줘야 돼요? 40으로 들어 올려줘야 돼요. 괜찮나요? 지면이. 이해가 됐죠? 자,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는 10뉴턴이다. B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30이 아니라 40뉴턴이었고요. A가 B를 누르는 힘 10뉴턴이고요. B가 A를 떠받치는 힘 10뉴턴이에요. 둘은 평행 관계니? 아니요. 작반 관계입니다.
작반관계. 자, A가 B를, B가 A를. 주어 목적어가 반대잖아요. 답은 그럼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떨어지면 돼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자석 A는 실에 매달아 두고 자석 B는 지면에 놓여 있다. 두 자석이 서로 N극이 서로 같이 마주보고 있었으며 연직 직선상에 놓여져 서로 정지하고 있다. 정지하고 있으면 R자임은 0이네요. 자, A와 B의 질량은 같았고 실은 연직 방향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일단은 N극이니까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 됐나요? F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기력 F가 있다고 칩시다. 됐습니까? 여기는 자기력이야, 흰색은. 됐나요? 돼요? 그 다음에 얘의 무게 W가 있죠. 괜찮아요? 얘의 무게도 W가 있네요. 됐습니까? 둘의 질량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것도 WW 같겠죠. 무게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장력인데 여기 당겨진 힘이라고 해서 장력 T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없어요. 대신에 지면을 누르는 힘 때문에 뭐가 생겼을까요? 수직항력 같은 게 생겼겠죠. 지면이 들어올리는 힘. 이해가 됩니까? 자, 갈게요. 실이 A를 당기는 힘은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습니까? 요거는 W이고요. 요거는 T인데 괜찮나요? 지금 그림 딱 봐도 뭐예요? W는 뭐랑 같아야 돼요? T 플러스 F랑 같은 거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같다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A가 C를 당기는 힘과 C이 A를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 이건 맞네요. 자, 그 다음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왜? 정지하고 있었으니까요. B가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 B의 작용은 중력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B가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W 플러스 F잖아, 자기력. 괜찮나요? 그래서 요거 W 플러스 F. 그 다음 B의 작용하는 중력은 W이니까 당연히 크다가 맞다. 자, 그 다음에 A, B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자기력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작다.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W는 T 플러스 F예요. 괜찮나요? 자기력이 중력보다는 작아야죠. 맞아요? 장력 때문에. 그러니까 작다가 맞다. 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괜찮나요? 자, 다 봐봐. 이런 문제는 실전에서 간혹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알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것처럼 개념을 묻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데 이 개념 묻는 문제를 틀리면 진짜 답 없음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천차만별 엄청 많을 텐데 그런 문제를 맞힐 수는 없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건 어차피 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다 틀리는 거야.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틀리면 나는 그냥 등급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러하다. 다음. 자, 22번으로 갑시다. 자, 그림은 지면과 벽에 맞닿아 있는 물체에 F라는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정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었다라고 했어요. 정지에다 똥을 베개치시고 R자임은 0이겠죠. 자, 그러면 F라는 힘이 있어요. 이 힘 때문에 벽을 F만큼 밀었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벽이 물체를 반작용 때문에 F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힘의 평형 나타나 정지하고 있는 거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지면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같니? 당연하죠. 정지하고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뭐가 있어요? 무게 W가 있으면 그 W 때문에 지면을 W만큼 밀고 지면이 얘를 W만큼 들어 올릴 거 아니에요. 그쵸? 이해가 되셔요? 돼, 안 돼? 돼요. 자, 그래서 요건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이거 수직항력. 자, 그 다음에 물체가 미는 힘. W와 N은 같다. 자, 그 다음에 물체가 미는 힘 F와 벽이 물체를 미는 힘 F는 작반관계냐? 아니요. 물체를 내가 물체를 밀었어요. 그럼 물체가 나를 밀어야죠. 벽이 지금 물체를 미는 건 물체를 작용점이 하나야. 평형관계. 자, 그 다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물체가 벽을 미는 힘은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누구다? 1번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돼안돼? 네. 자, 그 다음에 23번. 자, 의외로 또 이런 문제도 어려워하는 친구 꽤 있던데, 공중에 떠 있는 지구본의 무게를 저울로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봐봐. 지구본의 무게를 뭐라고 하자. 뭐라고? 지구 모형은 W1. 됐나요? 근데 얘가 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력이 작용했기 때문이겠지? 돼요? 그러면 이 자기력으로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당기는 힘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근데 그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스탠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스탠드 자체에 W2라는 무게가 있는데 W2라는 무게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맞아? 근데 F라는 힘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울의 눈금에서는 W2 플러스 F로 나타냈을 건데 요 F가 누구랑 같다고요? W1과 같다고요. 괜찮나? 그러면 둘의 합이겠지. W1 플러스 W2. 됐나요?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상식선이 아닙니까? 뭐 떠있든 간에 어쨌든 두 물체를 들어올려야 되니까 총 무게는 둘의 합이겠지 뭐. 그죠?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마찰이 없는 얼음판에서 저쪽 마주보고 서 있다가 서로 밀었다. 서로 밀었다면 작용, 반작용 관계로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하셔야겠죠. 괜찮나요? 그랬는데 여기 가속도는 얼마고 1이고 여기 철수의 가속도는 0.5예요. 맞아요? 크기가. 돼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0이와 철수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야. 그럼 질량의 비는 당연히 1대 2여야죠. 돼요? 돼요? 자, 그러면 이 기억부터 작용한 힘의 크기는 갖다 봤고요. 영희의 질량이 2배다 틀렸어요. 철수가 2배예요. 1초 이후에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없으니까 등속으로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크기의 알짜 힘이 작용했다 말도 안 돼요. 답은 1번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실력업 두 문제만 하면 된다고요. 됐어요? 요 두 문제만 하고 좀 쉬었다가 진도 나갑시다. 아이고 힘들어라. 못 풀 줄 알았지. 자, 어쨌든 1번입니다. 그림 가는 질량 2kg짜리와 M짜리가 A와 B로 실려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잘 봐야 돼. A에는 연직 위로 F라는 힘이 작용을 했었어. 근데 맨 처음엔 이렇게 떨어졌대요. 괜찮나요? 그러다가 뭐가 끊어졌대? A와 B를 연결하는 실이 끊어졌어. 1초 후에.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나 봐. 돼요? A가. 무슨 어디부터 해석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A와 B가 연결돼 있고 여기는 그냥 A만 있으면 당연히 A만 있는 것부터 먼저 해석해야죠. 됐습니까? 자, A만 있는 걸 먼저 해석해 볼 건데 자, 여기에 기울기 가속도를 한번 구해 볼게요. 가속도는 몇 초 동안에? 1초 동안에. 마사에서 1로 바뀌었어요? 1 마이너스 4. 그럼 플러스 4잖아요. 그쵸? 그러면 얼마? 5m/s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가속도는 5m/s 제곱. 그러면 F는 10N 하면 니네는 뒤지죠. 왜요? 왜 F는 10N이 아니야? 아니, 봐봐. 얘가 아랫방향으로 2kg짜리면 아랫방향으로 20N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윗방향으로 F가 생겨서 알짜 힘이 10N으로 나타났다고요. 알짜예요, 이거는. 괜찮나요? 그러니까 다시 자 5m/s로 나타났으면 알짜가 A에 작용한 알짜가 10N 이렇게 보셔야죠. 괜찮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알짜가 10N인데 자 여기는 아래쪽으로 20 위쪽으로 30 있어야 알짜가 10N. 아, F가 30N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가속도인데 괜찮나요? 돼요? 가속도가 또 얼마로 나와요? 여기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1분의 4m/s. 그러니까 1초분의 4. 그래서 4m/s 제곱이죠? 돼요? 근데 어디로 4예요? 아래로 4예요. 그쵸? 다시 한 번 더 어디로 4예요? 아래로 4. 왜?
윗방향을 플러스로 하여라 라고 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이거는 아래로 4다. 그럼 아래로 R자임이 4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자, 여기에 무게는 몇 뉴턴? 20뉴턴. 연결돼서 B는 뭐라고? 질량이라고 했을 때 얼마? 10M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윗방향으로는 얼마? 30이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근데 R자임은 얼마라고요? 아랫방향이라고요. 그러면 누가 이겼어요? 얘가 이겼잖아. 그러면 10M 마이너스, 10M 플러스 20 마이너스 30 맞아요? 이게 이제 R자네요. 총 R자. 돼요? 그럼 이제 가속도 A가 아래로 4m/s인데 총질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M 플러스 2로. 돼요? 얼마를? 10m 마이너스 얼마? 10을. 괜찮아요? 그게 얼마다? 4다 이 말인 거죠. 괜찮나요? 인정?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10m 마이너스 10은 4m 플러스 8과 같다. 괜찮아? 요거 지우면 얼마고? 6m. 넘어가면 얼마고? 18. 그럼 m은 얼마고? 3kg.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 맞고 요거 맞고. 괜찮나? 0에서 1초 동안 시립비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돼요? 시립비를. 자, 그러면 아까 자, 여기는 몇 킬로? 2kg. 그 다음에 여기는 몇 킬로? 3kg. 그 다음 위로는 얼마? 30뉴턴. 됐나요? 근데 0에서 1초 동안이잖아. 그럼 가속도 찾아야죠. 여기 가속도 얼마예요? 아래로 4. 그러니까 R자임은 4, 3, 12뉴턴이 아래쪽으로. 괜찮나요? 이해돼요? 그리고 여긴 얼마다? 여긴 얼마야? 얼마야, 씨발. 아래쪽으로 30. 됐나요? 돼요? 그럼 실이 당기는 힘 바로 나와야지. 실이 당기는 힘 얼마입니까? 30에서 12 빼면은 18인가요? 됐나요? 그래서 너는 12뉴턴이 아니라 18뉴턴 이렇게 떨어져야 한다. 괜찮나요? 그러면 답 몇 번입니까? 기억니은 4번 이렇게 되겠죠? 될까요? 답지 확인. 아고 힘들어라. 됐어요? 자, 다시. 자, 요거 R자임이 나오잖아요. 아래쪽 방향이다. 그러니까 여기 10M, 여기 20을 더해서 30을 뺀 값이 R자임.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으로 떨어진다는 거 보이죠? 그래서 M 플러스 2분의 10M 마이너스 10이 4다. 그래서 M을 찾았더니 3kg 이렇게 나왔고요. 문제는 사실 디귿이었네요. 보니까. 괜찮나요? 자, 0에서 1초 동안 실이 당기는 힘의 크기를 찾아라. 근데 아까 선생님 어떻게 알아? 빼면서 구하니까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왜냐면 A랑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가 막 주고받고 막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냥 아래로 30 있었어, 무게가. 근데 R자임이 12로 나타났어. 그 이유는 뭐야? 윗방향으로 18. 괜찮나요? 돼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요 A는 아랫방향으로 18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아랫방향 A를 보면 아랫방향으로 18뉴턴이 있죠. 장력 때문에. 맞아요? 근데 지 자체의 무게는 또 얼마가 있어요? 20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윗방향으로 얼마가 있어요? 30이 있잖아요. 그러면 빼면 얼마 나와? 아래로 8뉴턴. 맞아요? 그러면 가속도 4, 질량이 R자임 8. 딱 떨어지잖아. 그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복잡해지니 아래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당긴 것부터. 이해가 됩니까? 움직이는 방향부터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숑샹 2번. 아이고. 하. 자, 갑시다. 자, M1과 M2인 뭐 어쩌고 걸쳐놓은 모습을 나타내었고 서로 위치를 바꿔놓은 모습 나타냈는데 가에서 가속도 크기는 0.4G다. 자, 우선 R자임의 크기는 M2G죠? 맞아요? 가에서 R자는 M2G. 돼요? 오케이. 근데 가속도의 크기는 그러니까 M1 플러스 M2 분의 M2G가 얼마다? 0.4. 그러니까 10분의 4니까 5분의 2G?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GG는 날려야죠. 괜찮나요?
GG 날리고 왜 뭐 그게 총총총총 해버리면 얼마예요? 여기다 쓸까요? OM2는 2 곱하기 M1 플러스 M2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2M2를 뺄 값이니까 3M2가 2M1과 같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돼요? 그러면 3대 2면 2대 3이죠. 괜찮나요? 그래서 M1을 얼마라고? 3M이라고, M2를 얼마라고? 2M이라고 잡아도 되겠다. 괜찮나요? 이해되시죠? 자, 이래 놓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기억부터. 자, 이 M1은 3M2이다. 이거 아까 구했던 요식이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를 가에서 A를 질량 2M1인 물체로 바꾸면 A의 가속도는 0.2g가 되냐라고 했는데 이 M1은 얼마예요? 이게 3M2네. 그쵸? 3M2 맞나요? 돼요? 그러면 여기 M2가 있고요. 3M2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M2가 아래로 우리 연결해서 여긴 3M2 돼요? 알짜임은 얼마? M2G 4M2 됐나요? 약분 4분의 1G 즉 다시 말하면 0.25G네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라고 했는데 나에서는 이걸로 바꾸면 되죠. 여기 M1이 3M, 여기는 2M 됐나요? 자, 총 이제 알짜이면 3mg 맞아요? 3mg 알짜 가속도 A는 얼마다? 6m분의 3mg 지워지면 2분의 1g 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나 보네요. 됐나요? 6m이 아니잖아. 5m이잖아. 미안. 요게 5mg. 그럼 지워져서 5분의 3g. 그럼 0.6g 맞네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기억디귿 답이 3번 이렇게 떨어지나요? 좀 쉬었다가 합시다. 운동량, 충격량도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운동량, 충격량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풀어냈다면, 내신 문제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수능형 문제들은 이제 무엇 가지고 좀 같이 나올 수가 있냐면, 이제 A가 이동하는 동안 B도 같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 거리의 B, 그러니까 A, B 사이의 거리로 막 문제가 나오면서 조금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가는 수밖에 없냐면 상대 속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괜찮나? 뭐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좀 문제가 복잡하긴 합니다만 수능형은 근데 일반적으로 내신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 근처의 지역 그러니까 아라고나 원당고 이런 지역들에서 문제는 네, 수능형으로 나온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석만 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만한 문제 유형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개념만 정확하게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잠깐만요. 들어가 보죠. 이거 뭐야? 지웠어. 자, 우선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알고 계시겠지만 빠르게 밑줄 치면서 정리할게요. 참.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은 뭐 아시겠지만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멈춰보면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거울수록 멈추기 어렵고 속도가 빠를수록 멈추기 어렵다라는 것으로부터 운동하는 정도는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러니까 P는 mv로 구했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V라는 놈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속도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곱한 P라는 값도 무엇을 가진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며 그럼 운동량의 방향은 무슨 방향으로 친다? 속도의 방향이다 라고 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질량과 속도,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은 크다. 뭐 필요 없는 말이죠. 자, 한쪽 방향 플러스 많은데 쪽만 마이너스. 그렇게 필요한 말은 아니죠. 자, 운동의 변화량. 운동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이렇게 구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왼쪽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운동량 시간 그래프고요. 요거는 별표 하나짜리입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운동량 시간 그래프 나오면 웬만하시면 VT 그래프로 바꾸시는 게 나아요. 다시 운동량 시간 그래프 나오면 뭘로 바꾸라고요? VT 그래프로 바꾸시라고. 왜냐하면 운동량 P는 MV잖아요. 질량으로만 나누면 돼요. 괜찮나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입니다. 운동량 시간 그래프와 VT 그래프는 똑같은 형태다. 괜찮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하냐? 왜 알짜임을 의미하냐? 이건데 괜찮나? 돼요? 세로축 변화량은 운동의 변화량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 즉 다시 말하면 T분의 델타 P고요. T분의 델타 P가 뭐야?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MV 마이너스 MV, 그러니까 MV 마이너스 MV 제로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M 곱하기 V 마이너스 V 제로. 요거를 시간 T로 나눈 값. 그런데 여기가 바로 뭐예요? 가속도 A잖아요. 그러면 MA가 돼서 뭐가 된다? F가 된다. 이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밑줄 치면 돼요. 쓸 필요 없이. 그래서 기울기는 뭐다? 힘이다. 알짜임이다. 됐습니까? 다시 기울기는 뭐다?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알짜임이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사실 운동량 보존 법칙은요. 다시. 자,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운동량 보존 법칙은요. 지금 원래 이놈은 뭘로 정리한 것이냐면 운동의 변화량으로 정리한 거예요. 괜찮나? 근데 요렇게 정리하면 조금 약간 그렇고요. 괜찮습니까? 좀 복잡하고요. 보기만 해도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냐? 요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A와 B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다시 A와 B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얘가 뭐 이렇게 움직였다고 칩시다. 괜찮습니까? VA, VB, VA, VB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빵하고 충돌할 때 서로 힘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힘을 주고받아. F, 힘을 주고받아. 근데 힘을 주고받았을 때 그 힘의 크기는 작용 반작용이니까 힘의 크기가 같은 거죠. 여기도 이렇게 두 힘의 관계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충돌 시간 A가 접한 시간과 B가 접한 시간이 다를 수는 없잖아. 두 물체가 동시에 접했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즉 다시 말하면 T가 동일해요. 그러면 누가 받은 충격량과 A가 받은 충격량과 그 다음에 B가 받은 충격량이 똑같아요. 크기가.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똑같아요. 괜찮나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무엇의 크기가 같으냐? A의 델타 PA 운동의 변화량과 그 다음 델타 PB 운동의 변화량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절대값으로 크기가 같아요. 그럼 한쪽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MV는 뭐예요? M 곱하기 MA 곱하기 델타 V겠죠? VA. 그 다음에 여기는요, MB 곱하기 여기는 델타 VB겠죠? 괜찮나요? 돼요? 이게 크기가 같을 거 아닙니까?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괜찮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정리하면 이게 나온다고요. 괜찮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선 충격량으로 정리하는 게 조금 좋다라는 것인데 이건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울 게 뭐냐면 A의 운동의 변화량과 B의 운동의 변화량이 같아요. 한 번 더. A의 운동의 변화량과 B의 운동의 변화량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왜? 충격량이 똑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운동의 변화량이 같으려고 하다 보니 다시 운동의 변화량이 같으려고 하다 보니 방향은 반대이다 보니 정리 막 했더니 어떻게 나오더라?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이 어떻다? 같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돼요? 그럼 선생님 이거 증명 안 해주셔요? 증명할 필요 없어요. 증명하라고 문제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외워요?
그냥 이거 외워가지고 문제 푸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자, 실험 하나가 나오는데, 이 실험도 문제에서, 내신에서 문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해하시기만 하면 돼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A의 질량은 이만큼, B의 질량은 이만큼, 속도는 이만큼, 속도는 이만큼 이랬을 때,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 그러니까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게 같다고요. 같다고요? 같다고요. 괜찮나요? 그래서 충돌 전에 전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같다라고 밑줄만 치시면 돼요. 괜찮나요? 자, 문제는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원자에서부터 어디까지, 은하까지 막 다양하게 다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운동량 보존 법칙부터 시작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인데, 자, 이제 밑줄 치면 또 정리할게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리되는 경우나 또는 두 물체가 한 물체로 합쳐지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서로 미는 경우잖아요. 그쵸? 이렇게 서로 미는 경우에 운동량의 합은 0이겠죠. 얘의 운동량과 얘의 운동량 방향 반대니까요. 그러니까 합은 0이다. 뭐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한 물체로 합쳐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같이 움직이는 경우에서조차도 같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건 막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너무 복잡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의미만 외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공식 가지고 막 개지랄 발지랄 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진짜. 알겠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원자부터, 여기 있네요. 아이씨, 여기 있다. 작은 원자부터 거대한 은하까지 모두 성립한다. 거기다가 밑줄만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서 자, 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는데 괜찮나요? 사실은요.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엔 반발 계수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반발 계수를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너무 복잡하고요. 괜찮나요? 다만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또 있다라는 겁니다. 자, 탄성 충돌이라는 건 뭔 말이냐? 나중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당구공 같은 게 왔는데 정확하게 딱 맞아서 얘는 정지하고 얘가 이렇게 쭉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탄성 충돌입니다. 탄성 충돌은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되고요.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는 충돌을 얘기해요. 돼요? 근데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다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에요. 괜찮나? 증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가 운동량은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비탄성 충돌은. 맞아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지 않고 무조건 감소만 합니다. 왜요?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증가하는 경우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됐습니까? 같거나 작아져야죠. 왜 작아집니까, 선생님? 그러면? 왜 작아지냐면 충돌하면 뭐가 나요? 소리가 나죠. 돼요? 충돌하면 뭐가 생겨요? 열이 발생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보존해서 사실 감소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사실은. 괜찮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충돌이에요.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자, 운동 에너지 무조건 감소하기만 한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괜찮나요? 자,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이제 문제가 약간 더 정보가 주어지면서 문제가 푸는 경우도 약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조금 외워두세요. 이 완전 비탄성은 함께 움직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풀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식이 도대체 안 나올 때 한 번 더 그거 가지고 도대체 식이 안 나올 때 요거 운동 에너지 관계로 쓰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운동 에너지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충격량으로 조금 들어봅시다. 자, 충격량입니다.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물체가 작용하는 힘 F와 작용하는 시간 T의 곱이다. 그래서 I는 FT, 우린 외우고 있죠. 그런데
F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구호를 가져요. 그럼 당연히 이 I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구호를 갖는다.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라고 써져 있네요. 밑줄 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힘의 크기가 크거나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커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과 시간의 그래프는 뭐가 된다? 면적이 충격량이었죠. 그게 어떤 모양이 되어도 상관없이 면적은 뭐다? 전체 충격량이다. 이 말인 거고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 봐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충격량 I는 F 곱하기 시간 T라면서요. 돼요? 돼요? 그런데 이 F가 뭐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아닙니까? F는 MA.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시간분의 V-V0가 돼요. 맞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시간 T를 곱하면 TT 날아가고요. 그럼 MV-MV0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충격량이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해진다고요. 괜찮나요? 그럼 결국에는 요게 델타 P인데 F라는 값이 그러면 얼마가 되겠다? T분의 델타 P가 된다라는 거고 아까 그 가속도 구하는 공식과 완전 똑같죠. 괜찮나요? 그래서 평균임 구하는 공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당신들 반드시 외우셔야 돼. 그러다 보니 충격량과 운동량의 단위는 완전 동일하죠. 괜찮나? 그래서 위에 따라서 단위는 운동량과 똑같다. 밑줄. 될까요?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충격량에다 동글뱅이만 쳐두시고요. 될까요? 자, 그 다음. 자, 이 빨대로 공 날리기는 통합과학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물리원에서도 꽤나 나옵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그냥 개념이기 때문에 좀 나오는 건데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빨대로 날릴 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가 빨대 길이를 다르게 하잖아요. 돼요? 빨대 길이를 다르게 할 때는 부는 힘을 똑같이 해야죠. 괜찮나?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하나는 부는 힘을 셀수록 멀리 날아간다. 그러니까 빨대의 길이를 똑같이 했을 때 힘이 셀수록 충격량이 커지니까 운동의 변화량이 커지고 더 멀리 날아간다 이거고. 그럼 부는 힘이 똑같을 때는 빨대의 길이가 또 멀수록 클수록 이제 멀리가 날아간다. 왜? 시간이 길어지니까. 돼요?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량이 커져서 델타 P가 더 커진다 이 말이겠죠. 괜찮나? 그런 거 가지고도 나올 수 있다. 같이 표시 좀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예들이 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포신이 길수록 밑줄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휘둘렀어요. 시간을 길게 한 거죠. 괜찮나? 그 다음에 뒤로 충분히 뺀 후 휘둘렀어요. 그러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게 빠지면서 공을 더 빠르게 보낸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골프채를 빠르고 크게 휘두르면 이라고 했어. 그러면 힘도 커지고 시간도 길어진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충격량이 커지니까 공이 멀리 날아가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충격력 들어갈게요. 충격력은 평균 힘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은 됐나요? 그러니까 뭘로 구한다? 시간분의 델타 P. 그러니까 시간분의 운동의 변화량으로 구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힘이 적게 든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구하고요. 그래프의 넓이로 나누어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짧은 시간 동안 운동의 변화량이 일어날 때 긴 시간 동안 운동의 변화량이 일어날 때 그랬을 때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이 작아지면서 안전해진다 이런 뜻이었죠. 괜찮나요? 거기다가만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통합과학에서 나온 거 거의 그대로죠. 지금 됐나요? 그러니까 틀리면 안 돼. 여기는 될까요? 될까요? 자, 그 다음 자 충돌 시간, 충격력과 충격 시간의 관계, 시간이 길어져서 뭐 이거는 통합과학에서도 계속 나왔던 내용이었죠.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동일하고요. 괜찮나? 그래서 시간이 길수록 힘이 적게 받는다. 굳이 정리하지 않을게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충격 완화,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이다. 시간을 길게 하여 충격력을 작아지게 한다. 에다가 밑줄 치면 되고요.
됐습니까? 그것에 여러 가지 애들 쭉 나와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되죠? 돼요? 다음 페이지.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로 갑니까? 페이지는 49페이지로 넘어가시고 대표 자료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대표 자료 4번은 풀 필요는 없고요. 돼요? 그래. 자료 1번부터 풀어. 3번까지만. 네, 숙제로. 요번 시간 숙제는 어디까지 해요? 중단원까지 해요. 여기 중단원일 텐데. 맞죠?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입니까? 61페이지까지. 그리고 수능형은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같이 풀어드릴게요. 알겠어요? 시간이 안 나면 뭐 어쩔 수 없고. 빨리 푸세요. 자, 우리 같이 할까요? 약간 위가 잘린 듯한 느낌인데? 카메라가? 자, 어쨌든 갑시다.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다. 어머, 운동량의 부호는 뭐다? 속도의 부호잖아요. 속도의 부호가 반대로 가면 운동 방향이 반대로 간 거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맨 처음의 방향과 이때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어쨌든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어. 운동량은 속도와 마찬가지로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다. 운동량은 무엇과 속도의 곱이다. 질량과 속도의 곱인데 뭐만 방향을 가지고 있어? 속도만 방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할 때는 크기와 방향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이거 뭐야? 쓰다 보니까 네, 2번. 0.5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4초일 때 물체의 속력의 몇 배냐? 사실은 봐보자. 이 운동량 P가 MV인데 질량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운동량이 속도에 비례한다 이런 뜻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0.5초일 때는 2P0고 그쵸? 그 다음에 4초일 때는 몇 P0? P0잖아요. 그쵸? 그럼 운동량이 2배라면 속도가 누가 2배? 얘가 2배겠죠. 크기만 비교해서. 그래서 0.5초일 때의 속력은 4초일 때의 속력의 몇 배냐? 2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초에서 6초 동안 물체가 받는 충격량에도 외쳐치고 운동의 변화량과 같죠? 5초에서 6초까지면 마이너스 P0에서 P0, 즉 2P0 바뀌었어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되죠. P0에서 마이너스 P0를 빼면 되죠. 괜찮나? 그럼 뿔뿔대면서 2P0.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2P0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4번으로 갑시다. 4번에 1번이에요. 자, 0에서 6초까지 운동 방향은 2번 바뀌었니? 라고 물어봤는데 운동 방향은 뭐라고요? 속도의 방향은 운동량의 부. 맞아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때 한번 바뀌었고 이때 한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번 바뀐 거 맞습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2번 1초에서 3초까지 물체가 받는 충격량 1초에서 3초까지 물체가 받는 충격량 운동의 변화량과 같다 3P0 맞네요. 자, 그 다음에 1초에서 3초 동안 물체가 받는 알짜임은 5초에서 6초 동안 받은 알짜임의 크기보다 크냐. 자, 3번에 1에서 3초까지면 몇 초 동안에 2초 동안에 몇 P0 바뀌었다고? 3P0. 그 다음에 5초에서 6초까지면 몇 초 동안에 1초 동안에 몇 P0 바뀌었다고? 2P0. 그럼 얘가 더 크네요. 자, 그러면 5초에서 6초 동안 받은 알짜임보다 크기가 크다? 틀렸네요. 괜찮습니까? X. 됐어요? 됐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말차량 섭의 정지에 있는 정지 같은 거 동글배기 치시할 테고 면적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인데 충격량은 델타 P인데 델타 P는 나중 P 마이너스 처음 P인데 처음에 운동량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빼면서 구하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8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를 찾아라. 8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그냥 총 면적이겠네. 그쵸? 8초까지의 면적 얼마입니까? 8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면적을 구했더니 얼마요? 40인가요? 괜찮아요?
그래서 40Nm, 40Nm가 바로 나중 P, 그래서 나중 P 40이에요. 40kg/m/s. 4초일 때 속도의 크기를 찾아다라고 했는데 4초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되죠. 4초까지 요 면적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0에서 4초까지의 면적 구하면 얼마입니까? 20인가요? 20Nm. 자, 이거는 나중 P랑 같다라고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20kg/ms가 돼요. 나중 운동량, 그러니까 2kg 곱하기 속도 V. 괜찮아요? 그럼 V는 얼마예요? 10m/s인가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입니다. 5kg짜리 물체가 5m/s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 이 물체에 그림과 같은 크기의 힘이 8초 동안 작용했다면 8초 후에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3번으로 갑시다. 됐습니까? 자, 3번 문제의 면적을 구해보면 충격량이고요. 면적은 아까처럼 40Nm, 40kg/m/s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델타 P랑 같아서 나중 P 마이너스 처음 P인데 지금 아까처럼 정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 P를 지울 수는 없어요. 괜찮나요? 그러면 도대체 처음 P가 얼마로 나왔냐면 5kg 3m/s로 나온 거야. 5kg 3m/s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15로 나왔네. 15. 그러면 40은 나중 P 마이너스 15. 그러면 나중 P는 얼마다? 55. 괜찮나요? 그래서 나중 운동량, 8초 후의 운동량은 얼마니? 나중 P는 55kg/m/s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4번에 1번.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40Nm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과 항상 관계. 그렇진 않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지 운동량이랑 같은 건 아니에요. 자, 4초 이후부터 물체의 속도는 감소했니? 라고 물어봤는데 봐봐야 돼. 이게 힘의 방향이 반대로 갔습니까? 아직은 방향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가고 있는데 맨 처음엔 막 점점 세게 밀었나 봐. 그랬다가 점점 약하게 민 거지 땡긴 건 아니라고요. 이해가 돼요? 점점 약하게 밀었지. 그러면 가속도는 계속 플러스예요. 속도는 계속해서 증가만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시 3번에 속도는 계속 무엇하기만 하였다. 증가하기만 하였다라고 써두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이런 거는 개념으로 잘 나와요. 3번 별표 따로 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자, 힘의 방향이, 그러니까 속도가 줄려면 힘의 방향이 아예 반대로 돌았어야 돼요. 반대로 돌았어야 돼요. 그쵸? 이해돼요? 근데 당긴 적은 없다고요. 계속 밀었지. 힘의 방향이 바뀐 적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감소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료 3번으로 갑시다. 자, 자료 3번. 자, 그림 가는 1kg짜리와 질량이 M인 물체 A와 B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 자, 그랬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수평면 위에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와 B의 위치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요런 거 나오면 일단 속도부터 구하셔야 돼. A의 속도는 얼마예요? 3초 동안 9m까지 갔으면 3m/s. 맞나요? 충돌 후에는 몇 m/s? 몇 초 동안에? 4초 동안에 몇 미터 갔어요? 4m 갔네요? 1m/s. 됐나요? 자, 그랬는데 자, 여기 B는요, 몇 m/s? 3초 동안에 3m 갔네요. 6m 위치에서 9m 위치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m/s. 근데 충돌 후에는 얼마가 됐어요? 4초 동안에 9m에서 17m. 몇 미터 간 건? 8m 간 건가? 그쵸? 그럼 여기는 2m/s. 자, 그 다음에 부호가 달라진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괜찮나요? 그러면 A의 속도 변화를 한번 살펴볼 건데 A의 속도 변화는 3에서 1 같죠? 돼요? 그럼 델타 V가 2 아니에요? 그쵸? 이만큼 감소한 거 마이너스 2m/s. 자, 그 다음 B는요. B는 1에서 2 같죠? 돼요? 델타 V가 플러스 1m/s. 돼요?
근데 충격량은 뭐야? 충격량은 FT잖아요. FT. 돼요? 이게 델타 P고, 이거 동일한 거 아닙니까? 돼요? 그러면 델타 V의 B가 2대 1이니 질량 B는 몇 대 몇이란 얘기야? 아니, 이게 델타 P가 M 곱하기 델타 V잖아요. 이게 일정하다고. 그럼 델타 V가 2대 1이면 M은 1대 2여야 되는 거 아니야? M은 1대 2. 맞아요? 근데 A의 질량은 얼마나 했으니? 1kg이라 했으니 B의 질량 몇 kg이어야 돼? 2kg이어야지. 괜찮나요? 돼요? 자, 그럼 1번부터 갑시다. A가 충돌하는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A가 B의 몇 배냐? A가 B의 2배. 그러면 질량은 몇 배냐? 질량은 B가 2배니까 몇 킬로그램? 2kg. 자, 그 다음에 3번.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는데 3번. 충격량의 크기 I는 델타 P로 구하면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델타 P를 구하면 나중 운동량의 처음 운동량 빼면 돼요. 그쵸? 나중 운동량 얼마예요? 2kg에 2니까 4. 그쵸? 나중 운동량 4. 처음 운동량 2kg에 1m/s 2네요. 그쵸? 빼면 2 뉴턴 세크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시다. 4번은 우리 여기다 쓸까요? 4번에 1번. 자, 충돌 전후에 A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 반대는 아니죠. 아직.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충돌하는 동안 A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아니요. 같다고요. X. 자, 그 다음에 충돌하는 동안 A가 받는 충격량의 방향과 B가 받는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니까 반대이다? 맞네요. 이렇게. 됐어요? 됐어, 안 됐어? 됐죠요? 자, 이제 실력업 갑시다. 자, 우선 요 실력업의 1번 문제가 기출문제 학교 내신 나온 걸 본 적은 있어요. 원래는 수능 문제인데 괜찮아? 변형돼서 나온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신 문제에서. 내가 본 학교는 여기 지역 학교는 아닌데 어쨌든. 자, 물체 A와 B가 마찰이었고 수평면의 직선 레일 위에 서로 충돌했다. 충돌 전과 충돌 후에 A와 B의 속력을 나타내는데 각각 3kg와 1kg다라고 돼 있어요. 괜찮나? 근데 문제는 속력이에요. 속력이면 돼요? 방향 변화가 안 나와 있는 거죠. 괜찮나요? 그런데 문제는 질량비가 각각 3대 1이야. 여기가 질량이 3대 1이면 됐나요? 델타 V가 1대 3이어야죠.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충돌 전이 2에서 1로 갔어요. 돼요? 이게 둘 다 플러스였다면 델타 V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나중에 처음 빼면.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둘 다 플러스라면 나중에 처음 빼면 얼마예요? 그냥 플러스 1이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를 반대로 만들어줬어야지. 괜찮나요? 그러면 만들어줄 때 누구를 반대로 만들어줄 거야? 누구를 반대로? A를 반대로 만들어줘야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A를 반대로 만들어준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움직였고, 오른쪽으로 움직였고, 괜찮나? B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오른쪽으로 잡아놓고, 그럼 그대로 놓고, 이건 빨라진 거니까 무조건. 무슨 말이냐면, A가,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충돌할 때 이렇게 A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힘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라면 이거 마이너스로 잡을까?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괜찮아? 그래 놓고 보면 이건 얼마예요? 빨리. 나중에 처음 빼 마이너스 3 아니야? 나중에 처음 빼 플러스 1 아니야? 틀렸네? 맞아, 아니야?
그럼 어떤 방법이 또 있어요? 맨 처음이 부호가 반대였겠죠. 괜찮나요? 그럼 맨 처음에 부호를 반대로 만들어 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 됐다라고 잡으면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고. 그럼 2에서 1 됐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괜찮아? 여기는 플러스. 아, 이제서야 되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에서 플러스 바뀌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델타 V가 1대 3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부호로 만들었을 때는 절대로 안 나와서, 그치요? 그래서 이번에는 충돌 후를 마이너스, 그러니까 A가 반대로 돌아갔을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잡았어요. 괜찮나요? 돼요? 그랬더니 안 맞아. 그럼 무슨 방법밖에 없다? B가 마이너스인 방법밖에 없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로 잡아주는 경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자, 요 부호는 뭘로 찾아라? 요 부호들은 경우의 수로 찾아라. 확률로 찾으셔야 돼. 괜찮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자, 충돌 전 A와 B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였다. 네. 충돌 후에 A와 B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괜찮습니까? 나중 운동량의 처음 운동량 빼면 되잖아요. 3 곱하기 1에서 3 곱하기 2를 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럼 얼마야? 3 곱하기 1이니까 3 아니에요? 3? 됐나요? 그러니까 9가 아니라 3 뉴턴 세크인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아우, 힘들어. 그럼 다음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나중 운동량의 처음 운동량 빼. 그러니까 3 곱하기 1m/s에서 마이너스 얼마 빼면 돼요? 3 곱하기 2m/s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3 나오는 거 아니야? 마3? 됐나요? 크기는 3.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2kg짜리 밑줄을 치고요. 자, 운동량 나와 있어요. 2kg 운동량 나와 있으면 뭘로 바꾸는 게 편하다? VT 그래프로 바꾸는 게 나을 거예요. 왜? 변이를 물었어요. 돼요? 자, 변이를 물었으면 무조건 바꾸는 게 난데 잘 봐야 돼. 그럼 그래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자, VT 그래프고요. 딴 신경 쓰지 마세요. 맨 처음에 2초까지는 뭔가 일정했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됐나요? 그리고 2에서 3초까지 빡 해서 반대로 바꿨어요. 무조건. 요 사이에 무조건 바뀌는 거야. 알겠습니까? 형태가 똑같다고. 그 다음에 일정하다가 5초일 때 갑자기 확 하고 증가했어요. 7초까지. 괜찮나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도 찾아야 되는데 괜찮나요? 속도. 자, 여기 얼마예요? 여기는 질량 2kg, 2kg m/s니까 1m/s네요. 그쵸?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0.5 m/s. 괜찮나요? 돼요? 그러면은 이제 3초까지의 변이를 물었으니까 이 면적에서 요 면적을 빼주면 되는 거죠. 괜찮나요? 돼요? 요 면적을 빼주면 되는데 이게 몇 초이냐라는 거죠. 이게 몇 초. 근데 사실은 여기 그냥 평균 속도로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0에서 2초까지는 어쨌든 1m/s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m/s 곱하기 2초 해서 얼마? 플러스 2m 간 거고요. 괜찮나? 그 다음에 2초에서 3초까지는 등가속 운동을 했어요. 등가속 운동을 했다면 둘의 중간값으로 곱하면 된다고.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괜찮나요? 그러면 1초하고 마이너스 0.5의 중간값이 얼마야? 씨발. 더해서 2로 나눠. 0.2, 플러스 2.5, 2.2, 0.25 아니에요? 아이씨. 그러니까 1 더하기 마이너스 0.5를 더해. 그래서 2로 나눠. 그럼 얼마야? 0.25 맞지? 죽여버려. 그래서 자, 다시 평균 속도가 0.25m/s로 떨어뜨리면 되고요. 고속도로 시간 몇 초 동안 간 거야? 1초 동안 간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0.25 곱하기 시간 1초 해서 얼마다? 0.25m. 그럼 더하면 돼요. 괜찮습니까? 더하면 얼마입니까? 2.25니까. 2.25는 얼마예요? 맞아요?
확실해? 빨리 계산해, 이것들아. 맞아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빠르지? 그 다음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의 크기는 뭘로 구해요? 델타 P로 구하면 되잖아요. 2에서 3초까지는 2에서 1까지 떨어졌어요. 얼마만큼? 3만큼 변했네요. 그 다음에 5에서 7초까지는 마이너스 1에서 4 됐어요. 그럼 5만큼 변했네요. 여기 5. 보다 크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물체가 받은 평균임의 크기는 2에서 3초. 얼마예요? 1초 동안에 델타 P가 3. 그 다음에 5에서 7초, 몇 초 동안에? 2초 동안에 얼마만큼 변했다? 5만큼 변했다.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죠? 거의 크다. 맞네요. 그러면 기억 디귿 답 몇 번? 3번. 3번이 맞아요? 그래요? 그럼 이게 4분의 9m가 맞네? 2.25가 4분의 9였어? 나 몰랐어. 자, 어쨌든 1번, 3번 이렇게 해결해 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 2번하고 4번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 드릴 테니까 숙제 어디까지라고요? 중단원까지라고 했어요. 잘 풀어 놓으셔요. 내가 진짜 화학을 왜 중단원 얘기 안 했을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